비상계엄의 실체 이유 여기 하나의 가설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의 장인이라 불리는 김충식 배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통일교 아시죠? 알죠. 예. 일본 통일교는 일본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럼요. 일본 자민당의 대부분 정치인 의원들이 이 통일교와 밀접하게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민당 출신의 아베를 죽인 네. 사람이 바로 그렇죠. 통일교도 교인이었죠. 자기 어머니가 네. 통일교 신자 돼가지고 네. 재산도 다 갈취당하고 그랬는데 아베가 옹호한다 그래서 죽인 네. 거잖아요. 계속. 예. 통일교도가 죽인 게 아니구나. 예. 짜잔. 정정하겠습니다. 예? 김충식. 우리 충식이 형. 야, 예. 자, 결국 또 얘기해야 됩니다. 예. 통일교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 통일교의 한국 네. 지부장이겠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썰이고 가정입니다. 만약 이자가 음. 일본을 위한 밀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래전부터 하나회 등 군을 불명예 전역한 군 장성 출신들과 비밀리에 계획을 하고 그 중심에 노성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있다라면은 왜 그들이 오랫동안 김건희 윤석열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이 김충식에게 이렇게 거액을 후원을 해왔는지가 그렇지. 설명이 됩니다. 이게 노용래 장군 이 사람이 네. 바로 이제 노상원. 노상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이 헌법 관련된 소형 책자를 만들었는데 하필 계엄 관련된 내용이 담긴 헌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들이 꿈꾸는 통일 한반도는 계엄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입성시켜서 일본의 꿈인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해주고 전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새로운 제2건국 통일 대한제국을 건설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과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김충식과 연계된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 장군 출신들은 일본의 왕을 기리는 기미가요에 나오는 천세, 팔천세의 천이란 숫자와 8천이란 숫자로 계엄 훈련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엄을 통해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김건희는 스스로 통일 대통령에 오른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이들이 추구하는 이 논리는 문선명의 통일 한반도론과도 동일합니다. 지난 국제전설전 시간을 통해서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금강사 주지 이 법황청 청장 도봉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래요? 예.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야, 종교 대화합이다. 우봉선원 주지를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영산 도봉이라고 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부처입니다. 참 나는 참 부모로부터 은총을 받아 완성되었기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세계 각국의 모든 분들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참 자녀분들이시기에 모두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한학자 문선명이가 부처랍니다. 근데 부처를 십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쓰리 쿠션으로 매기나? 네. 참, 이 법왕창이라는 기괴하고 미스테리한 집단에 도대체 누가 회원일까? 그들이 네. 추구하는 통일론, 통일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봉의 주장대로 김건희, 윤석열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보안을 유지해야 할 극비 회원이라면은 도대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열린공감TV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꿈꾸고 있는데 그들이 꿈꾸는 것, 이 전쟁을 통한 통일제국이 과연 올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한반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뭔가 짓을 해치할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 저희 열린광TV에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김건희와 무속적 사제의 인연을 맺은 인물로 알려진 건진법사로 통하는 전성배
네. 예, 일광조계종. 스승인 해오란자가 만든 종파가 일광조계종이고 조계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또 절이 일광사입니다. 아, 네. 우길기도 일광이라고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니코 동조궁에서 음양사로 활동하는 무리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집단화하였고 네. 그들이 바로 이 극우기로 알려진 일광, 극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uk광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급 전범 사사카 류이치가 일본 재단을 설립을 해서 한국 내 극우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갖고 친일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이게 보통 유라이트 등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많이 사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았던 지원 단체들 중에서 그 옛날 하나회 출신들 군장성들 예, 모임 예. 혹은 성우회 성우회.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짜잔 노용래입니다. 노용래. 네. 노상원. 네. 네. 근데 이 노용래라는 사람이 다른 하나회 장군들과 함께 김충식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또 몰아준 거예요. 바로 김충식.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식이형. 예. 오늘 저희 썸네일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이 사람을 밀정으로 취급합니다. 밀정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본 태생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왜 일본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가등청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 왔던. 예. 히데요시의 신복이었죠. 네, 가토 가토. 기요마사. 맞습니다. 히데요시가 야 내가 칼 줄게. 이 칼 갖고 너 조선 가서 사람 다 죽여버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하나 하사를 한 겁니다. 지휘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히데요시의 칼을 딱 준 거예요. 가등청정이 그 칼을 들고 조선을 침략을 해서 예.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도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예. 자, 그 지휘검을 하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칼은 일본의 혼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가토 가요마사의 이 가등청정의 칼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아, 그래요? 예. 그러한 오, 취재를 열린검 TV가 하게 됐었고 이 칼에 대해서 행방을 저희가 찾았었는데 이미 벌써 오래전에 2019년 정도에 JTBC에서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측근 왜군 장수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 칼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정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최측근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이름이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통치하자는 맹세 성격의 문장도 양각돼 있습니다. 손을 보호하는 칼의 앞부분에도 만세에 걸쳐 통치하자는 맹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칼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 정도면 일본에서도 국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학계 일각에서도 일본의 국보급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토는 도요토미의 특명을 받고 조선 침략을 앞두고 이 칼을 하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함경북도 길주에서 의병장 정문부에게 패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노획됐습니다.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북관대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칼은 길주 출신 의병 가문이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민간단체인 정문부 동상건립위원회를 통해 최근 국내에 들어왔으며 국가에 기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도가 나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일본의 혼인 이 히데요시의 장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때부터 일본이 은밀하게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칼을 보관 중인 어떤 조직이 있는데 순수히 일본한테 넘겨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런 뭐 대가도 없이 그냥 줄 수가 없는 거고 금전적인 가치로는 그 당시에 약 1,0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 우리 년도 입장에서는 당시. 뭐 도요토미 네. 히데요시는 전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칼이 필요한 겁니다. 네. 단순히 어떤 뭐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예. 이게 일본의 정신이고 일본의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대동아 공영의 상징으로서 다시 일본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10년을 기울여서 이 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방대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황족회 회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써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에서 앞으로. 그때 봉투내가지고 내가 영상 갖다 드렸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극비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갖다 드렸는데 여기에 바로 목류도 있잖아요. 이 목류도 이걸 이렇게 한다. 딴 사람 못 가져. 나는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원할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약을 변경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실제 그런 변경이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조약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시라는 게 반드시 전쟁만은 아니잖아요. 네. 계엄도 될 수 있고 또 현 대통령이 원할 시에 얼마든지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면 어디 들어와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땅 조성을 이 사람이 오랫동안 DMZ-단 고성 땅을 사들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강원도 고성? 네, 어이구. DMZ-단 땅, DMZ 안에 있는 땅입니다. 네네. 네. 그걸 사들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이 사람은 중재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일본인이었습니다. 예? 일본인이? 네, 실제로 일본인이 그 DMZ 안에 있는 고성 땅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열린국감 이야.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분이 예. 고성에 김철수 씨가 자위대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최초 제보를 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방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지 구입 때문에 그 땅 임야다 밭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국유지가 많아서 국유지나 군유지가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지적도를 놓고. 근데 대부분 국유지거나 사유지거나 이렇게 되겠는데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한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땅이 크게도 아니고 조금 사방팔방에 다 박혀 있더라고요. 네. 아. 일단 저희가 일부는 확인을 예. 해봤어요. 예. 네. 여기 보시는 바치 일부는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짜잔 일본인 상시명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이 일본이 사들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사유지, 군유지 일반- 사이사이에 예, 있는 군유지 민간 사이에 땅들을 예. 계속 일본인이 맞습니다. 사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유지와 군유지 네. 사이에 있는 민간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김충식 씨가 했을 정황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금 예. 네. 저희가 의견을 이러한 갖고 취재들을 있는 거고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소문이 이상하게 났나 봐요. 이상하게 날 때보다 열린공감TV를 예. 주시해야 된다. 이런 소문들이 저쪽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참 CIA 되게 좋아해요. 보면.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왜 이렇게 CIA를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CIA에서 작년 여름에 예. 반환 계약을 했고 예. 그 기념 행사도 했다고 하면 추정하기로는 몽유도원들을 한국으로 갖고 왔다, 반환받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히데요시의 칼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몽유도원들을 한국에 줘버린 거죠. 네. 누구한테? 김충식에게. 김충식은 그걸 갖고 들어온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허락을 받고. 근데 갖고 왔으니 이거를 아까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봤잖아요. 예. 그 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딜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이걸 몽유도원들을 줄 테니까 칼을 내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칼이 있는 사람들한테 몽유도원들을 아직 안 갖고 온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칼까지 뺏어서 예. 몽유돈도 내가 갖고 칼도 내가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저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충식이 형이. 네네.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김충식을 취재했던 곳에 가서 지금도 김충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그 세종호텔입니다. 네. 네. 세종호텔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네. 국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뭔 국가의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팀이 수시로 김충식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네. 누구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복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김추식을 만나러 오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추식과 그 일행들이 요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위장으로 언더커버 취재를 하면서 멀리서 줌으로 땡겨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방대에서님에서 이분이 황족회 회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써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에서 앞으로 그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영상 갖다 드렸어요.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극비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래 여기도 갖다 드렸네요. 여기에 바로 목류도 있잖아요. 이 목류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 딴 사람 못 가지고 나는 가져올 수 있어. 내 딴 사람 못 가지고 나는 가져올 수 있어. 김추식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진짜 황족회 인장이 박혀있고 극비라고 도장이 찍혀있는 그 문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친서를.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야, 그러면 탄핵 안 됐으면은 또 시대의 희극을 한번 쟤네들이 할 뻔했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은 올해 2025년에 계엄이 성공하면은 일본의 천황, 일본 일왕이 한국으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왕이 한국에 오면 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납하는 그런 연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일이 꼬였네. 계엄 실패로. 문제는 이게 이 몽유도원들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예술계, 전시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급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몽유도를 사려고 접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김추식이가 합니다. 누군지 들어보겠습니다. 홍라이 같은 말만 해요. 홍라이가 뭐 2,500원에 사겠다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파장했었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네.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어. 김건희 씨를 키웠다고 알려져 있는 전시계에서 홍라이 씨가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2,500억에 사겠다고 했었다고. 얼마 전에 이거 몽유도원도가 한국에 왔을 것 같다라고 대표님 말씀하셔서 저도 일본 쪽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한테 그 천리대학교 가서 몽유도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리대학교를 가서 물어보니 국보품 유물이라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올해가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인데요. 2025년 을사년에 사상 최초로 일본의 왕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또 그냥 끈앞으로 놈들은 한일 관계 복원의 상징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사가 우리나라는 요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고 빨리 와서 칼을 받아가야 되는데 2024년 그때는 이게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계엄이 성공해버리면 언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계엄 국면이 되면 칼 준다 그래도 누가 감히 뭐 군인들이 있는데 반대하겠어요. 어쩌면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국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대동아 공영의 꿈이고 일본의 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검을 건네주는 장면이 아마 올해 뉴스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은 즉각 한미일 공조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내년 2025년 을사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한미일 군사 협정으로 자동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또는 그 이상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입성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동아 공영의 꿈을 일사늑약 120년을 맞이하는 2025년 바로 을사년에 실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오랫동안 수립을 해온 거예요. 야, 이거 미군까지 개입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자위대는 가만둘까? 그렇죠. 그렇죠. 틀림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개입시키는 그 그림까지 다 그려놨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에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인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윤건희의 새아버지를 통하는 윤석열의 장인 바로 이 김추식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또 진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며 윤석열은 꼭두각시에 불구하고 일본과 통일교는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